80세의 어떤 사람들은 60세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는 반면 60대 초반의 어떤 사람들은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 답은 질투나 행운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키워온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민 씨의 놀라운 이야기와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7가지 습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습관들은 그의 존엄성을 되찾아주고 독립심을 되찾아 주었으며 무엇보다도 그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아침 지속적인 허리 통증으로 깨어난다면 의사로부터 당신의 나이에 이런 통증이 정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또는 언젠가 아주 간단한 일조차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할까봐 걱정된다면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만약 이 채널에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존엄성까지 지켜주는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정보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민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78세의 그는 작은 정원 위에 웅크리고 앉아 젊은 무용수처럼 우아하게 채소밭 사이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시간에 가려진 그의 손은 부드럽고 정확하게 모든 식물을 가꾸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5시에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 둘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나중에는 손주들이 찾아올 겁니다. 온 힘을 다해야 할 겁니다. 민 씨를 보면 불과 15년 전만 해도 이 9명의 사람들이 침대에서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동년배들이 광장에 모여 의자에 앉아 은퇴 생활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고통에 대해 불평하는 동안 민 씨는 그 관습에 저항하는 예외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내 첫 손주가 태어난 때였다고 그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이글거렸다. 딸아이가 아기를 안아달라고 데려왔지만 나는 안을 수 없었다. 등이 뻣뻣해질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아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아이의 눈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무언가를 보았다. 바로 두려움이었다. 그녀가 아이에게 바라던 할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날 밤 수치심과 고통에 휩싸인 민 씨는 힘과 거동, 그리고 무엇보다 독립심을 되찾을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63세의 나이에 아직 살아가고 나눌 것이 많은 내 마음이 있는데도 몸이 나를 배신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그는 고백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진통제만 주고 나이 드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그때 민 씨는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고대 베트남의 지혜와 전문가의 상담, 독서, 그리고 자신의 몸 실험을 통해 얻은 현대 인체 지식을 결합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비결은 기적적인 치료나 값비싼 수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몸을 튼튼하게 하고 몸과의 연결을 재확인하는 작은 일상의 습관에 있습니다. 민 씨가 약초를 따기 위해 가볍게 몸을 굽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놀라운 통계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7가지 간단한 일상 습관을 통해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는지 밝히기 전에 나이가 들면서 우리 허리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성 통증이라는 조용한 함정에 빠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베트남 노인의 70% 이상이 퇴행성 허리 통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는 노화의 필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허리 통증이 발생할 때 혼자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많은 의사들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통증은 근육 긴장을 유발하고, 긴장은 근육 경직을 유발하고, 경직은 운동 능력을 감소시키고, 운동 부족은 근육을 약화시키고, 근육이 약해지면 더 큰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매 사이클마다 우리는 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민 씨의 이웃인 72세 린 씨는 통증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은 운동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누워 호전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3일을 보낸 후
저는 이전보다 더 뻣뻣하고 무력하게 깨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허리 통증의 잔혹한 역설입니다. 가장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완전한 휴식이 종종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휴식은 우리의 운동 능력에 대한 침묵의 형벌과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가장 큰 적 중 하나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다칠까 봐 두려워하고, 일어설 수 없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집을 감옥으로 만들고 온 우주를 방이나 침대 크기로 축소시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마비되는 두려움 때문에 점차 외출을 멈추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을 멈추고 가족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공경이 근본적인 기둥인 우리 문화에서 역할의 변화는 깊은 슬픔을 초래합니다. 예전에는 생계를 책임지고 보호하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는 목욕, 옷 입기,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자녀에게 의존해야 한다면 정신적인 무언가가 무너진 것입니다. 76세의 자오 씨는 딸에게 목욕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날 10대 시절 이후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는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치료법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진통제, 항염증제, 부종 가능성, 그리고 심한 경우 수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 가리는 해결책. 진통제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해주지만 부작용으로 신경, 간, 소화기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동안 자세와 일에 대한 우리의 문화적 관계 또한 이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 우리 조상들은 논밭, 작은 수공예 공방 또는 시장에서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이러한 유산은 우리의 자세, 앉는 방식, 움직이는 방식, 나르는 방식에 새겨져 있습니다. 땅에서 무언가를 주우려고 몸을 굽히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 전통 의학 전문가인 트랑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에 완벽하게 맞아 등을 곧게 펴줍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잊고 해로운 패턴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신체에 대한 이러한 직관적 지식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잠자고 있다가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 다시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 씨가 재발견한 것입니다. 그의 삶을 바꾼 것은 기적의 약이나 값비싼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나이와 현재 신체 상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7가지 간단한 습관입니다. 이 수련법은 고대 베트남의 지혜와 현대의 생체 역학 및 생리학 지식을 결합합니다. 민 씨가 설명하듯 인체는 강과 같습니다. 물은 막히면 고이고 썩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흐르면 끊임없이 재생됩니다. 제가 곧 공유하려는 7가지 일상 습관은 특별한 장비나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운동이 아닙니다. 이 습관들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몸의 에너지와 움직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시켜 줍니다. 민 씨가 이 습관들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는 밧줄을 묶기 위해 몸을 거의 굽힐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손주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텃밭을 가꾸고 심지어 이웃들의 지붕 수리를 돕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가족과 공동체에서 존엄성과 중심적인 역할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민 씨가 해가 완전히 뜨기 전부터 실천하는 아침 의식부터 시작하여 이 7가지 변화를 가져오는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습관 1. 대나무의 아침 의식. 새벽녘, 민 씨는 작은 정원에 서서 이슬로 아직 따뜻해진 땅에 맨발로 서 있습니다. 그의 팔은 천천히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그의 삶은 마치 태양을 향해 뻗어나가는 어린 대나무 순처럼 뻗어나갑니다. 대나무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강인함의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고 휘어집니다. 유연성이 대나무의 힘입니다. 우리의 등에도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민의 아침 의식은 각 척추, 각 근육, 각 힘줄을 깨우는 5가지 간단한 동작으로 구성됩니다. 이 동작들은 힘든 운동이 아니라 몸과의 부드러운 대화이며 몸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일깨워줍니다.
미니 시범을 보여주듯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닥에 단단히 딛고 시작합니다. 발에서 땅으로 뿌리가 뻗어 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머리는 마치 나뭇가지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첫 번째 동작은 바닥에서 목까지 온몸을 흐르는 파도처럼 삶의 부드러운 물결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척추뼈 사이의 근육을 깨우는 가벼운 비틀기입니다. 세 번째는 늑간근을 스트레칭하는 측면 기울기입니다. 네 번째는 요추의 압력을 완화하는 전방 스트레칭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중 쌓인 긴장을 풀어주는 어깨 회전입니다. 미는 매일 아침 5분만 하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꾸준함이 지속보다 중요합니다. 68세의 호아 씨는 이 의식을 3주 동안 해왔는데 첫날 아침마다 제 몸은 저항하며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치 몇 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고맙다는 듯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운동하는 시간을 넘어서 하루 종일 모든 움직임에 스며드는 끊임없는 의식입니다. 논에서 일하는 숙련된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미는 몇 시간 동안 구부정하게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분 동안 구부정하게 일할 때 느끼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그는 척추가 아닌 엉덩이에서 기문을 마시는 기술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엉덩이 접는 동작에 있습니다. 이 동작은 대부분의 도시 노인들이 잊고 있지만 땅과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땅에서 무언가를 집어 올려야 할 때 바나나처럼 척추에서 기문을 마시지 마세요. 미는 미소를 지으며 가르칩니다. 무릎을 굽히고 등을 곧게 펴고 다리의 힘을 이용해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이러한 신체 역학의 간단한 변화는 반복적으로 압축될 때 끔찍한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하는 구조인 기문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크게 줄여줍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루에 수백 번씩 잘못된 자세를 취했습니다. 미는 고백했습니다. 잘못된 움직임 하나하나는 마치 물방울과 같아 당시에는 감지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위를 파낼 수 있는 힘을 지닙니다. 이제 그는 설거지, 바닥 청소, 죽을 떠먹는 등 매일의 모든 움직임에서 끊임없이 의식을 유지합니다. 파도 기둥은 여전히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며 온몸을 지탱하는 구조를 유지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허브차로 리드미컬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의식이자 약이며 천년의 전통입니다. 미는 삶의 건강을 위한 동반자로서 차의 힘을 재발견했습니다. 우리 삶은 마치 쌓아놓은 소스 접시와 같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접시들은 수분을 잃고 오래된 대나무처럼 말라붙어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그의 세 번째 변화 습관은 하루 종일 의식적이고 리드미컬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며 특히 항염증 효과가 있는 전통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목이 마를 때만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갈증은 이미 탈수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나타나는 늦은 신호입니다. 저는 규칙적으로 2시간마다 차를 한 잔씩 마십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블렌드에는 천연 항염증 성분으로 알려진 생강, 강황, 계피가 들어 있습니다. 그는 풍미뿐만 아니라 조직의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 때문에 순수 꿀을 한 컵 넣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2잔 정도의 물을 마셨습니다. 제 소변은 진하고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식사와 함께 물과 함께 하루에 최소 8잔의 차를 마십니다. 소변이 샘물처럼 흐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수분 공급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관절에 축적되어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성 독소를 제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습관 4. 기능적 움직임을 통해 강화하세요. 강한 근육은 삶의 최고의 갑옷이라고 미는 말하며 쌀 한 자루를 들고 있어도 힘겨워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습관 4는 헬스장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능적인 움직임을 일상생활에 접목시켜 평범한 일상을 근력 강화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집으려고 앉는 것은 단순한 필요성이 아니라 기회라고 그는 가르칩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근육인 대퇴사두근,
둔근, 코어 근육을 강화합니다. 그는 집안일을 기능적인 운동으로 전환합니다. 물통 들어 올리기부터 팔과 어깨 운동, 바닥 쓸기부터 코어 회전 운동, 의식적으로 계단 오르내리기까지 몸 전체를 지탱하는 다리 근육을 강화합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는 경고합니다. 매일의 움직임을 운동으로 바꾸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4세의 리는 근력을 회복하려면 비싼 기계나 젊은 물리치료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며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의 방법을 3개월 동안 실천한 후 3살배기 손자를 통증 없이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죠. 습관 5. 전략적 휴식은 약화 없이 재생시킵니다. 휴식은 움직임만큼 중요합니다. 민은 인생에는 치유하는 휴식과 약화하는 휴식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5번째 변화의 습관은 전략적 휴식입니다. 하루 종일 짧고 의식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삶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근육을 이완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허리에 피로감이 처음 느껴지면 통증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민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리를 올리고 무릎을 굽힌 채 5분 동안 누워 있습니다. 그가 거꾸로 된 하늘 자세라고 부르는 이 간단한 자세는 중력을 유리하게 작용시켜 서 있는 동안 쌓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가 타이거 레프 푸푸이라고 부르는 자세입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머리 아래에 베개를 놓고 평평하게 누워 척추를 완벽하게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는 잠을 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자세로 5분만 깊게 호흡하면 즉각적인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는 또한 규칙적인 짧은 휴식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저는 1시간 동안 활동할 때마다 2분씩 휴식을 취합니다. 팔을 뻗고 어깨를 돌리고 깊게 호흡합니다. 작은 휴식은 큰 통증을 예방합니다. 습관 6. 영양은 튼튼한 뼈와 유연한 근육을 만듭니다. 미는 정원에서 신선한 채소를 따며 당신의 삶은 당신이 먹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습관 6은 뼈와 근육 건강을 위한 특정 영양에 중점을 두며 생명구조를 형성하고 회복하는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입니다. 그는 칼슘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잘 소화하지 못하는 우유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재배하는 짙은 녹색 잎채소, 뼈째 먹는 작은 정어리, 그리고 식사에 넣는 참깨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근육 유지를 위해 살코기 단백질, 생선, 두부, 콩, 그리고 냉수어에 함유된 항염증성 지방, 견과류, 씨앗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정제된 설탕과 흰 밀가루는 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는 숨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의 식단에서 핵심 요소는 베트남 전통 뿌리와 덩이줄기 채소인데 구메링크를 활성화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는 이러한 뿌리, 생강, 강황, 그리고 약간의 후추로 매일 국물을 만들어 항염증성 영양소의 흡수를 극대화합니다. 오늘 당신의 척추는 지난 세월 동안 무엇을 먹었는지 반영합니다. 그는 관찰합니다. 내일 당신의 척추는 오늘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반영할 것입니다. 습관 7. 강한 척추를 시각화하는 정신적 연습. 민 씨의 7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놀라운 습관은 신체적인 것을 넘어 정신적인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편안하게 누워 척추를 시각화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모든 척추뼈가 완벽하게 정렬되고 모든 지점이 부드럽고 촉촉하며 모든 근육이 이완되었지만 강인한 모습을 봅니다. 이 5분 수련은 명상, 시각화, 심호흡을 결합한 것입니다. 그는 황금빛 빛이 척추를 통과하며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자연스러운 구조를 회복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몸과 소통합니다. 민 씨는 설명합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늙어가고 있다고,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 몸은 그대로 따릅니다. 하지만 힘, 유연성, 건강을 시각화하면 몸은 반응합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베트남 조상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증명했습니다. 시각화는 실제 움직임과 동일한 신경회로를 활성화하여
안정 상태에서도 뇌 연결을 강화합니다. 민 씨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이 강하다고 상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연약하고 제한적인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예언이 됩니다.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비전도 키워야 합니다. 이 7가지 습관은 민 씨의 삶뿐만 아니라 민 씨의 삶까지 변화시켰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조차 어려웠던 그는 이제 적극적이고 존경받는 독립적인 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경미한 증상에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민 씨에게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까요? 이 간단한 습관들이 노인 공동체 전체에 공유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세요. 민 씨의 개인적인 여정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베트남 북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는 조용한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호옌틴 지역 주민들처럼 이 7가지 간단한 습관의 효과는 수백 명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82세의 트랑 씨는 민 씨의 가르침을 실천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10년 동안 미망인이었던 그녀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며 거의 모든 일을 호주인 딸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추수감사절에 춤을 추곤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년 동안 저는 시장까지 걸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 삶은 침대와 의자 사이로 줄어들었습니다. 7가지 습관을 3개월 동안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세도 좋아지고 균형 감각도 안정되었으며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설 연휴 때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저는 다시 춤을 췄습니다.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손주들은 제가 춤추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손주 중 한 명이 할머니가 다시 어린 소녀가 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77세의 자오 씨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번의 생명수술에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자 의사들은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한 3번째 수술을 제안했습니다. 의사는 저는 하루에 8알의 약을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통증, 염증, 다른 약의 부작용 때문이었습니다. 위가 완전히 망가졌고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민 씨의 처방을 따르기 시작한 지 6주 만에 그는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3개월 후에는 가끔씩 한 알씩만 먹었습니다. 수술은 취소되었습니다. 의사는 제 새 영화 뒷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오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의 삶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신체적 한계로 인해 가족의 중심 역할을 점차 잃어가던 68세 린 씨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손주들이 저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녀는 슬프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손주들과 놀아줄 수도 밥을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도 못하는 할머니를 손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5개월 동안 일상생활을 연습한 후 손주들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마음속에 자리도 되찾았습니다.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손주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는 손주들에게 개울에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저는 다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상의 영향은 신체적 차원을 넘어 존엄성, 삶의 목적,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노인이 독립심을 되찾으면 온 가족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사례들은 민 씨가 긍정적 부러움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결과에 영감을 받아 자신도 같은 혜택을 경험하고자 하는 건강한 욕구입니다. 이웃들이 짱 씨가 춤을 추거나 지아오 씨가 고통 없이 정원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저에게 와서 민 씨에게 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서 구체적인 결과를 볼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이 조용한 움직임은 이웃 마을까지 퍼져 변화와 희망의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한때 한 사람의 지식이었던 것이 이제는 온 공동체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습관들이 너무 단순해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 단순함이 바로 그것들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나이, 신체 조건,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몇 분 안에 민 씨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기 전에 하는 간단한 동작으로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 씨의 삶뿐만 아니라 온 어르신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킨 7가지 간단한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값비싼 장비, 약,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인내심과 조상의 지혜에 대한 존중, 그리고 현대적 신체 이해만 있으면 가능한 습관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허리 통증을 겪고 있다면 나이가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평생 움직이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노화의 흔적은 시간이 아닌 습관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허리와 노년의 충만한 삶을 향한 여정은 자꾸 의식적인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민의 말처럼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매일 꾸준히 노력하세요. 나무는 매일 눈에 띄게 자라지는 않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풍성한 그늘을 제공합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여 도움을 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7가지 습관 중 첫 번째 루틴에 도입할 습관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통증 없는 삶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든 얼마나 오랫동안 통증을 느껴왔든 우리 몸은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면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대나무가 바람에 휘어져도 부러지지 않듯이 여러분도 유연성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길 바랍니다.